엔비디아 연례 행사에서 젠슨항 CEO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인상적인 것만 모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웰, 베라 루빈 칩 내년까지 1조 달러를 수요가 좀 몰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 1조 달러 나오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젠슨항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2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5천억 달러 수요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계산을 해보면 1년 만에 딱 2배 이상을 예상했다라는 데에서 1조 달러의 의미가 꽤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엔비디아 CEO는 내가 예상컨대 수요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GTC 행사 이번에 중요한 화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대.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하는 것이 이쪽으로 좀 방향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했던 부분이 그록3 LPU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이었습니다.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그 TPU, 구글 TPU를 그러니까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낸 창업자들이 또 만든 회사가 그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30조를 들어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록3 LPU이기 때문에 더욱 시장에서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요. 중요한 부분이 그록3 LPU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GPU 고처리량이라고 해서 연상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게다가 LPU 저지연이라고 해서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지연되는 것을 빠르게 막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추론 영역으로 가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있어서 추론, 그래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최적화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추론 특화 기술이라고 해놨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 이슈 기술 라이선스 계약 이후에 공개된 그런 부분에서 화제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3분기 출하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그널이 오늘 삼성전자가 튀는 이유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먹거리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젠슨항 CEO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삼성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흐름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지금 삼성에서 그록3 칩을 생산한다라는 걸 이제 파운드리 일감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베라루미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협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에 HBM이 탑재가 되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관계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게 전 시장에서 HBM4E에 대한 실물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를 의식한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경쟁사 하면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실물 칩을 공개했다라는 점 있고 코어 다이 웨이퍼도 첫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칩을 이제 수직으로 따다닥 이제 쌓는 그런 부분인데 맨 밑에 있는 거 이제 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어 핵심이 될 수 있는 AI 반도체의 그 맨 밑에 있는 그런 칩 관련해서 그 웨이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점. 하반기 샘플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또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베라, 루빈, 굉장히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밀고 가는 이제 차세대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그 플랫폼에 메모리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HBM4, GPU, 루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캠2라고 해서 CPU, 베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토리지, 기업용 SSD, 저장 장치 이런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결속돼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 잘 가고 있는 장중 한 4% 오르나요? 그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해서 이제 현대차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설득시킬 때 전화보다 만나는 것이 낫고 만나면서 밥 한 번 먹는 게 낫고 밥 먹으면서 음료 한 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기사에서 보니까 깐부 회동에 대한 효과라고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10월에 깐부 회동, 치맥 회동을 하면서 그 했던 협업, 그리고 올해 1월이었던가요? CES 2026에서 또 엔비디아 CEO와 어쨌든 만났는데 젠슨왕 CEO와 만났는데 이런 흐름들이 순차적으로 사업적인 고리를 잘 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로보택시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 나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일부 차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벨 4의 로보택시 이런 부분으로도 서로 협력해서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차량 이쪽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지금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또 적용시키면서 전방위적으로 기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있잖아요. 모셔널. 그를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다라는 전략 이미 이제 내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 협업,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좀 병행할 것이다라는 현대차의 의지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피지컬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모멘텀인데 최고의 기술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한 얘기 중에 삼성그룹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있었고 그런 낙수 효과를 받아서 오늘 시장이 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머니코드에서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주식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전망들을 담은 리포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DB증권에서 셀트리온 분석을 해놨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 우리가 면면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네요. 29만 원으로 그리고 매수 전략을 유지를 했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았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6,573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1년 사이엔 40% 이상 성장한 그런 수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저하고 패턴 이번에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고마진 제품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공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실력 발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마진 신제품이 확대되는 그런 영향 안에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원가율도 개선이 되면서 실적 성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브랜치버그 공장인데 뉴저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브랜치버그 공장 인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B증권에서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게 오히려 성장 동력이네요. 일단 2월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2분기부터 3년간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029년 1분기까지가 되겠습니다. 6,800억 원의 공급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공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으로 추가 상승 동력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셀트리온에서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 최고의 주주 환원 결정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픽한 거였거든요. 자사주 911만 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규모를 보시죠. 1조 9,268억 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입니다. 전체 보유 자사주 보면은 1,234만 주입니다. 약간 비죠. 그게 바로 323만 주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 성장 동력에 쓰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사주가
완벽하게 소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났으니까 소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한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 요구에 부응한 상법 개정 이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쏟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있었던 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네요. 목표 주가 상향 이후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석을 했는데 앞서서 셀트리온의 굉장히 중요한 추가 상승 동력이 미국 공장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목표 주가 260만 원 비중 확대 유지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튀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육공장 발표 지연 이슈가 있었고 미국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약간 정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내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시장 수익률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JP모건에서는 올해 매출을 15에서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이던스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0% 중반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봤고 3월에 이제 미국 공장 인수가 완료가 예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붙는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5% 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40% 가까이인 그런 성장을 냈는데 이때 1공장에서 4공장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미국 공장 완료가 되고 그리고 6공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기대 요인이 있으니 향후 생산 확대, 실적, 매출에 이제 더해지는 여력들 이런 부분이 주가의 동력이다라는 계산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분석을 했고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18% 정도 상향 조정된 목표 주가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게 원자재 부분과 발전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 원자재 가격은 좀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 기여도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발전 부분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시아 LNG 현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LNG 도입 4분기부터 반영이 되면 이게 믹스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닦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갖다가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네요. 히토류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국가 안보 중요한 핵심 물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채굴한 이후에 하는 공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뭐라고 할까 그 광산을 갖고 있거든요. 히토류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히토류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미국이 눈을 크게 뜨고 히토류 관련 전략을 일찌감치 중국을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브라질 눈여겨보고 있죠. 이쪽에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 또 이런 부분으로 또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파트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증권이 이 리포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부터 연구 자서까지 전 밸류 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업스트림 그리고 미드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업스트림은 쉽게 얘기해서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뭐 연구 자서까지 그러니까 히토류 원재료 필요하고 연구 자서, 제품 생산까지 이런 전 라인, 전 밸류 체인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책임져 보겠다라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업스트림 그러니까 원재료 확보 부분에서는 동남아 광산 지분을 보유한 그런 연계해서 지분을 보유한 그런 부분 좀 노리고 있고 오프테이크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물질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쪽을 좀 노리고 있고 미드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이제 생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남아 그리고 북미 파트너와 현지 연구 자서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밸류 체인을 확장하려는 노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동 부품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관련해서 BESS, 2차 전지 소재 이쪽입니다. 원화, 로봇, 그리고 AI 시대 뭐 방산, 반도체 뭐 이런 부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전기 강판 이런 생산 이런 부분으로도 좀 유명한데 전기차 발전용 모터 변압기 이런 부분 전기 강판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관세 이슈도 있었고 지금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 이런 부분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 밸류 체인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아이디어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며칠 전에 좀 핵심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를 얘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의 지분을 매입한 이슈이고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사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인수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항공우주 지분 4.99%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2.74%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67% 게다가 작년 4분기에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이 0.58% 취득했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 4.99%인데 5%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5% 일부러 좀 신경 쓴 듯하죠. 왜냐하면 5% 룰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5%는 넘지 않으면서 주주 제한도 하고 임시 주총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회계 장부도 열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 엔진의 국산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인기도 공동 개발을 하고 이번에 전쟁에서도 드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주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화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항공우주가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과 협력하는 그런 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왜 지분을 매입했냐라고 보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일찌감치 하나는 방산 쪽에서 통합을 구축을 시도를 하면서 육해공 방산을 통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는 바 앞으로 한국 항공우주 지분 매입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봐도 방산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수출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스페이스X 오늘 시장에서 보면 스페이스X 관련주도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페이스X 민간 기업에 대한 그런 참여 그게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인수설이 또 모락모락 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는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행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 가능성 논의가 부각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런 전략적인 흐름들 보고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리온입니다. 일단 오리온 최근 들어서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고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매수 유지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다올 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월에 4개국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춘절
이때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괜찮은 게 간식 매출이거든요. 그 부분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이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3년 만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 한 20% 성장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위안화, 루블화 이런 강세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설비 투자 좀 확대하고 있는데 비스킷, 젤리 이런 부분의 제품을 좀 다각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최근 국내증권사가 분석 많이 한 이유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해외 사업 잘했다라는 부분에 국내증권사가 호평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